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엄준혁 마술사님의 이안스 컬렉션입니다. 엄준혁 마술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언더그라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마술사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대부분은 엄준혁 마술사님이 누군지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인스타그램에서 이안코리아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든점스라는 어떤 팟캐스트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마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되게 유익한 내용이 많고요.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엄준혁 마술사님은 퍼포먼스를 엄청 열심히 하고 어디 뭐 공연을 많이 엄청 하시고 그런 분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작부터 자신의 생각을 담은 마술 강의들로 유명세를 날린 분이었죠. 제일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가 파워플레이라는 라이브 렉처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마술 강의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마술 강의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강의를 내가 들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거를 시작으로 뭐 렉처노트의 파이어워크, NCM, 네임드 카드 미라클이라는 마술이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르카나에서 트레일러를 딱 올리더니 이런 거를 발표를 합니다. 야, 포스터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로 누가 이렇게 디자인할 생각을 했을까? 야,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나 여러분 이거 정말 머리를 민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짧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지금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 정말 센스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엄준혁 마술사님의 마술 강의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히든점스 라이브 이벤트 했던 것도 제가 가서 참석을 했었고요.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술이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드컬이라는 이름의 마술이 있었고요. 레벨 1, 2, 3, 이안스 페뷸러스 에이시스, 그리고 안티셔플, 어팸 리버스라는 5가지 이름의 마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이안스 카드 매직 컬렉션의 가장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각각의 마술을 따로 판매를 한다는 거야. 낱개로 사면은 하나에 13,000원, 5개 다 합치면은 세트로 55,000원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리뷰 막바지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볼드 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볼드 컬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컬은 뭔지 알겠어. 호프진저의 스프레드 컬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카드를 펼치는 동작 속에서 하나씩 원하는 카드를 빼돌리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기술들을 이제 컬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냥 컬이 아니라 볼드 컬이래. 이 볼드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대담하다는 의미거든요. 막 우리가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담한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볼드 컬 마술의 핵심은 이 볼드 컬이라는 기술 자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도 되시겠지만은 이게 기술이라고 해야 할지 동작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기술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 볼드 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의 이미지는 그런 거란 말이야. 거울 앞에 두고 막 밑장 빼기를 3000번을 한다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기술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기술입니다. DPS나 호프진저의 스프레드 컬 같은 기술을 기대하고 볼드 컬을 들으시면은 반드시 실망하실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실망할 수는 있다. 볼드 컬은 그만큼 그 볼드하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되게 큽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제 마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배울 때는 언제나 이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어떤 마술을 할 수 있을지도 언제나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볼드컬이라는 렉처에서는 카드 투 박스 루틴을 하나를 알려줍니다. 볼드컬을 통해서 카드를 컨트롤하고, 컬이니까요, 그 컨트롤한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투 박스 마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볼드컬이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네가 다른 여러 가지 마술들을 아마 할 수가 있을 거다. 그 중에 예시를 하나 내가 카드 투 박스라는 마술로 알려줄게 라는 느낌의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드 투 박스만 봤을 때도 값어치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설명 디테일하게 정말 잘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볼드 컬이라는 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든 간에 기술을 쓸 때 내가 지금부터 DPS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 기술을 어느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용도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렉처들은 내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 단순한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볼드컬이라는 마술은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손가락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상황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기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레벨 1, 2, 3입니다. 현상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술사가 예언의 카드를 하나를 둡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를 한 3뭉치로 이렇게 나눠요. 첫 번째 뭉치는 단 2장이야. 두 번째 뭉치는 뭐 좀 됩니다. 한 대여섯 장? 6, 7장? 세 번째는 나머지 덱 한 벌. 그래서 2장에서 고르는 게 레벨 1이다. 열몇 장에서 고르는 건 레벨 2다. 그리고 이 나머지에서 고르는 건 레벨 3다. 해서 관기 카드를 하나, 둘, 3번을 골라요. 그럼 이 3장의 카드랑 예언의 카드가 일치하게 되는 그런 마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술은 여러분들이 연출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을까? 난 그랬거든. 저는 항상 연출 영상을 보고 잠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레벨 2, 3는 우리가 알잖아. 관객에게 내가 원하는 카드를 고르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뭐야 이거. 뭐 포스 하면 되지. 뭐 리플 포스, 슬립 포스, 뭐 어쩌고 저쩌고 포스. 근데 레벨 1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관객이 고르게 만들어야 돼. 나는 여기에서는 단 하나의 답밖에 모릅니다. 나는 무조건 그때 에키보크밖에 없어. 근데 에키보크가 아니더라고. 에키보크가 아닌데도 마술사의 의도대로 마술이 흘러가요. 그 2장의 선택이 이 마술의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나한테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었어.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장 중에 하나를 관객이 에키보크 없이 선택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난 이 마술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세팅에 대한 건데요. 우리 카드 마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4장을 맨 위에 올려야 돼. A 4장을 미리 올려놓고 가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 기술을 가지고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팅을 할 수 있지만 몰래 막 바닥에서 이렇게 세팅하거나 아니면은 야, 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세팅을. 엄준영 마술사님이 세팅하는 스타일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팅하는 방법 중에서는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스프레드 컬도 좀 어색해. 결국 그 세팅을 할 수 있는 맥락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관객이 인지도 못하는 거지. 마술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하게. 레벨 1, 2, 3를 포함한 이 어떤 컬렉션에 있는 세팅으로 하는 모든 마술들은 엄준영 마술사님이 섞인 상태에서 세팅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안스 페뷸러스 에이시스라는 이제 마술입니다. 에이스 4장을 카드 중간에 섞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4장의 에이스를 찾아낸다. 어떻게 보면 좀 클래식한 현상을 담고 있는데요. 내 취향이 좀 클래식한 걸 좋아해서 그러는지 이 이안스 페뷸러스 에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에 가장 드는 컬렉션 중에서 가장 제 스타일이었던 마술이었어요. 이거는 이 4장의 에이스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찾아갈까? 그래서 그거를 점진적인 구성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대원칙은 그거예요. 갈수록 신기해져야 돼. 처음에는 1만큼의 신기함이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2만큼의 신기함, 그 다음에는 뭐 5 정도의 신기함, 마지막에는 한 10 정도로 신기한 거를 때려박아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하고 끝나는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10자리를 넣어버리면은 1, 2, 15로 끝나게 되면 5단계를 사람들은 기억하게 돼요. 10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를 5로 끝나게 되니까는 우리는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엄준영 마술사님 역시 점진적인 구성을 이 페뷸러스 에이시스에 도입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어떻게 내가 해야 해법이 유출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가자. 그냥 솔직하게 가자. 이게 에이스 4장을 중간에 넣고 섞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섞는 게 아니에요. 이 덩어리를 4개로 나눠 놓고 섞습니다. 그 단계에서
보통은 마술사 혼자만 섞어야 돼요. 야, 에이스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걸 관객한테 섞으라고 주면 어떡해. 내가 컨트롤 해야지. 그래서 보통은 마술사만 섞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관객으로 하여금 에이스가 들어있는 뭉치를 섞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술이 끝나고 나면은 관객이 내가 섞었는데 어떻게 찾았지? 가 될 수 있도록 현상 디자인을 정말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안스 패뷸러스 에이시스 정말 제 취향의 마술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안티 셔플입니다. 이 안티 셔플은 이름을 보고 연출을 보고 이름 정말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이 든 마술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티 셔플의 현상은 셔플 트래킹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셔플, 카드를 섞는 과정을 트래킹,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관객이 카드를 섞고 있지만 그 섞는 거를 내가 보면서 저 카드가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갔구나 를 하는 거를 셔플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도 이렇게 씹덕 소리 듣기 싫은데, 이게 여러분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보면은 스타 플래티나라는 초능력이 나옵니다. 걔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초인적인 관찰력과 어떤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게임을 하는데 카드가 어떻게 섞이는지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카드는 위에서 몇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카드가 있고, 그래서 네 손에는 어떤 카드가 있을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가 방금 카드를 이렇게 섞었으니까 내가 그거를 반대로 역산을 해서 이렇게 섞으면은 원래 처음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그 상태에서 맨 위 카드를 보면은 짠! 네 카드가 나온다. 가 되는 거죠. 저한테 정말 이 마술이 좋았던 이유는 관객은 이 마술을 보고 마술이라고 경험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했던 것들을 다 따라잡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설득력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른 카드 한 장이 가질 수 있는 위력은 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고른 카드 한 장일 뿐이겠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더 무궁무진한 현상으로 이거를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른 카드를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마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또는 동전을 주머니로 이동시키는 마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게다가 관객 주머니야. 그러면 동전이 관객 주머니 속으로 이동했을 때 관객은 동전 하나가 내 주머니로 이동했구나 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빼갈 수도 있다는 의미를 뜻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마술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손기술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안티 셔플은 고른 카드 한 장 찾는 마술을 셔플 트래킹이랑 더 큰 현상으로 확장을 시켜준다는 점에서 제 마음에 든 마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위해서 이 마술을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것보다는 이 연출을 다른 기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못할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안티 셔플이었습니다. 다음은 어팸 리버스입니다. 저는 이 마술의 이름을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팸이 뭐야? 그거가 너무 궁금해서 들었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어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슨 거창한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 네, 그냥 영화 속 등장인물이었다. 엄지영 마술사님이 왜 이 어팸이라는 이름이 리버스 마술에 적합한 이름인지를 막 설명을 하시거든요. 납득. 그래서 이 어팸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상이 관객이 고른 카드가 케이스 안에서 뒤집어지는 마술입니다. 카드 두 벌을 마술사가 준비합니다. 빨간 카드, 파란 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나를 관객이 섞어요. 막 섞고 케이스 안에 넣은 다음에 관객이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 카드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관객이 그 상태에서 빨간색 카드에서 관객이 카드 한 장을 고릅니다. 그럼 그 고른 카드가 정확하게 관객이 손 안에 들고 있던 파란색 카드 안에서 뒤집어지는 마술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게 되는 거는 카드를 몰래 뒤집어 놓는 기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까 보이드컬처럼 이제 제 입장에서 어팸 리버스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왜 이런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이거
보고 나니까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법이 단순한 거야. 약간 볼드컬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게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기분이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어팸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술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이 러닝타임의 절반 정도를 또 투자를 하거든요. 마술하는 사람들, 렉처노트나 이런데, 아니면 마술 정모 같은 데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카드를 빌려서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엄준영 마술사님이 자신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수학이었어요. 사실 마술하는 사람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도 그렇게 여러 개 이어서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3페이지 정도의 루틴을 진짜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단단단 해주거든요. 근데 아예 그 예시 자체로 설명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 어팸 리버스라는 마술 하나로 끝나는 것보다 그렇게 여러 개를 연타로 넣는 게 그냥 일반적인 비마술인 관객에게도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술을 단순히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어팸 리버스 마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이 마술 강의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엄준혁이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술을 하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요. 한국에서 나온 책들. 정말 많은 마술 강의 영상들을 봤습니다. 렉처노트에서 나온 것도 봤고, 아르카나에서 나온 것도 봤고, 여기저기서 나온 것도 많이 봤는데 정말 이분은 마술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준혁 마술사님은 그 몇 안 되는 잘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다 라는 걸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마술 강의를 보고 나면은 마술의 해상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마술을 볼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이건 어떻게 한 거지? 저건 어떻게 한 거지? 이 정도에서만 그쳤던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엄준영 마술사님의 강의를 보면은 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 마술이 단순한 트릭의 나열이 아니라 연출이나 대사, 구성, 미스 디렉션, 신경 쓸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마술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목적으로 방금 같은 자세를 취했구나, 이런 목적으로 방금처럼 얘기를 했구나 같은 거를 조금씩 캐치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그게 마술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그렇게 트릭 외적인 부분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요. 엄준영 마술사님의 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웬만하면은 복잡한 세팅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팅이 막 엄청 52장 전체를 세팅을 해놓고 한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즉석에서 세팅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노멀 덱으로 마술하는 게 좋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취향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점이 있다는 거는 아쉬운 점 역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 역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 마술을 13,000원에 판매한다는 거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섣불리 구매하기에는 힘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높은 가격대거든, 이게 사실 가격대가. 마술 하나에는 보통은,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르카나에서 마술 하나를 판매했을 때 얼마 정도를 받았을까라고 보니까 자체 제작한 렉처의 기준으로는 한 10,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많이 받아야 10,000원 정도 받고 보통 한 몇천 원 단위로 이렇게 마술 하나의 가격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가격이 1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가격대가 높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런 거를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는가. 특히 이런 마술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보다는 가심비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있단 말이야, 가격을 책정할 때.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세트로 구매를 해서 55,000원에 딱 사잖아. 그러면은 그 가심비가 그렇게 막 나쁘진 않다? 55,000원에 이 정도? 나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 이거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아예 그러면 세트로 사는 게 더 좋으냐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이게 아무래도 세트로도 판매하는 제품이고 동시에 낱개로도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더블 언더컷이라는 기술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5개가 전부 다 하나의 세트 상품으로 나와서 판매를 했다면은 더블 언더컷이라는 기술은 단 한 번만 설명하면 돼요.
같아요. 1번 마술에서 더블 언터컷을 설명했으면은 2번, 3번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낱개로 판매하게 된 상태에서 더블 언더컷이라는 기술이 1번에도 나오고 3번에도 나와요. 그러면 설명을 2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세트로 구매한 사람에게는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세컨딜이라고 할까? 세컨딜이라는 기술이 이 마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엄준영 마술사님의 세컨딜을 내 2번 마술에서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한 4번 마술에 가니까 세컨딜을 또 설명을 하는데 2번에서 했던 설명과 똑같아. 약간 그거지. 내가 이미 배운 마술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게 세트로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는 거야. 다른 거를 배울 줄 알았는데 같은 거를 2번 알려주네 라는 게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설명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덜 겹쳤으면 어땠을까? 물론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엔 한 2개의 기술 정도가 조금 겹치거든요. 2개 정도가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아예 5가지의 모든 마술들이 이거를 사면은 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이거를 사면은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으면은 좀 더 뭔가 세트로 구매했을 때도 어떤 만족도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클래식 포스를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파워플레이라는 렉처에서 클래식 포스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다 보니 아무래도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이안스 컬렉션에서는 클래식 포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애매하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애매하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클래식 포스는 사실 차라리 다른 방식의 포스를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엄준영 마술사님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이번 마술 강의 역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파이어워크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만족하신 분들은 이번 이안스 컬렉션 역시 굉장히 재미있는 마술들이 많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또 내가 알던 마술들, 내가 알던 기술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이미 내가 하는 마술이 어느 정도 있어. 그래서 난 평범하게 어느 정도로는 내가 좀 마술을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 근데 좀 새로운 마술을 좀 하고 싶어. 단순히 기법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마술, 새로운 연출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 이안스 컬렉션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보기에 는 난이도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너무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지네가 걷는 거를 비유를 해요. 지네가 다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다리를 움직이는 거를 모두 인지하면서 걸어가는 지네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마 그 지네는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마술 동아리에서 애들에게 알려줄 때 너무 많은 디테일을 얘기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은 부분을 신경 쓰려고 하니까 애들이 막 삐걱대더라고. 너무 머리에 굴러가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물론 초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냥 마술의 디테일한 부분, 단순한 트릭 이상의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초심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비주얼한 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엄준영 마술사님의 이안스 카드매직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